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상시 깬 다이아몬드 합성 세계 최초 한국이 일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가 가득할지 모르는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2004년에 발견된 외계 행성 대자리 방향으로 한 40광년 정도 떨어진 55 캔크리 2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55 캔크리라는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인데 특이하게도 이 행성은 중심별에 꽤 바짝 붙어 있습니다. 중심별은 태양보다 조금 작은 그저 평범한 별이기는 한데 그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1년이죠.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8시간 만에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 시간으로는 채 하루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행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8시간인 거죠. 그럼 질량은 지구와 비교를 해봐서 어떨까 보면은 질량은 지구의 한 8배 정도 되고요. 지름은 지구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구와 밀도가 거의 비슷한 암석형 행성이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저 외계 행성에서 높은 농도의 함량을 가진 탄소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계 행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에 너무나 지나치게 바짝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표면 온도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대략 한 2300도 정도? 탄소가 많은데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표 아래 조금만 압력이 높은 곳으로 가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득 찬 아름다운 지옥과 같은 행성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 캔크리 2는 너무나 별과 가까이 돌고 있어서 별의 탄소 성분이 잘못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BPM 37093이라고 하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백색 외성이 되면은 내부에 탄소가 많을 경우에 결정화가 되는데 이때 말 그대로 이 안쪽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다이아몬드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별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다이아몬드 얘기를 꺼냈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상시 깬 다이아몬드 합성 세계 최초 한국이 일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식을 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아주 고온 그리고 고압의 환경에서 생성이 된다고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의 상식인데 그것을 깼다는 말이고요. 세계 최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까 상식을 깨고 고온과 고압이 아닌 상압에서 그리고 적당히 뜨거운 온도로 다이아몬드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말이죠. 오늘은 세계 최초로 상압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이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가져왔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다이아몬드고 다른 하나는 자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구별이 되시나요? 바로 왼쪽이 합성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오른쪽이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절대 일반인은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완전 전문가가 확대경으로 봐야지만 겨우 조금 구분할 수 있을지 말지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완전 똑같아 보이죠? 그럼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진짜 다이아몬드인 거죠.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1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가 대략 한 70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합성 다이아몬드는 한 2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아몬드 고르시겠어요? 아마 합성 다이아몬드 고르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말에 얼마 안 됐죠? 2020년 말이에요. 최대 15%하고 85%. 그러니까 합성 다이아몬드가 15%, 자연 다이아몬드가 85%의 소비자 선택의 차이가 있던 것이 최근에는 지금 2022년 넘어가서 2023년으로 오면서 거의 같아진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같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이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시장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면은 합성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드냐? 만약에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탄소가 아닌, 여러분들 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탄소가 아닌 다른 걸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 이러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고온고압 합성법, 영어로는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줄여서 HPHT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흑연과 같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물체 있죠. 요 흑연과 같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체와 철이나 니켈, 코발트, 텅스텐 등 반응을 쉽게 일어나게 하는 금속 촉매를 고압 쉘,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걸 모루라고 하는데, 이런 틀에 넣고 5에서 6기가 파스칼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1600도 정도의 고온을 가해요. 대기압이 일반적으로 0.0001 기가 파스칼, 그러니까 대기압의 한 5만에서 6만 배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압이죠. 심해 한 10kg 정도가 한 0.1 기가 파스칼 정도라고 하니까 심해 대기압의 5, 6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온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저 초록색 다이아몬드 시드, 요거 이제 다이아몬드가 성장을 시키기 위한 씨앗을 넣어주는 거죠. 이 씨앗에서 다이아몬드를 서서히 성장을 시켜서 몇 주 정도 지나면 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자라면은 이 고압쉘을 서서히 냉각시키고 압력을 제거한 뒤에 아까 사용한 촉매 금속을 이제 산처리해서 이걸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CVD, 영어로는 Chemical Vapor Deposit이라고 해서 화학 증착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탄소를 포함한 기체, 그러니까 주로 메탄이나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넣거든요. 이 탄소를 포함한 기체를 플라즈마나 가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이 기판 위에다가, 여기 보이는 기판 있죠? 이 기판 위에다가 탄소를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씩. 온도는 HPHT 방식보다 조금 더 높은 한 2000도 내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판 주위로, 여기 보이시는 이 기판 주위로 다이아몬드가 자라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판 주위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PHT 기법하고 CVD는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온과 고압 환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물론 합성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걸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죠,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상압, 그러니까 대기압 상에서,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중저온 조건에서 액체 금속 촉매 CVD 기술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기존 방법,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HPHT 방식이나, 물론 이것도 CVD 방식이기는 한데 이 CVD 방식 중에서도 공정 단가를 되게 낮춰버렸어요. 지금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뭐 뉴스에서 취재를 했을 때 단 몇천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었는데 뭐 전기세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기존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이아몬드를 이 연구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조금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 A 있죠? 이게 처음에 있는 요 A, 이 A는 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모식도예요. 그래서 흑연 도가니, 요 흑연으로 만든 틀이죠. 이 흑연 도가니가 챔버 내에서 전기 저항으로 가열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 저항들 있죠. 요렇게 요걸로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는 실제 흑연 도가니의 모습,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갈륨이나 니켈이나 철, 실리콘 등 여러 가지 금속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CVD 방식으로 메탄가스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메탄가스에 있는 탄소가 이 금속에 녹아들면서 점점점 다이아몬드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아까 요 금속들 있죠. 요 금속들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자라난 모습입니다. 요게 실제 실험에 사용된 모습이고, 요렇게 열을 가해서 요 금속들, 아까 갈륨, 철, 니켈, 그리고 실리콘 합금, 요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에다 넣죠.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해서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C는 성장이 완료된 후에 녹았던 금속 표면, 이 녹았던 금속 표면들이죠. 이 금속 표면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필름이 생겨난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요 그림은 성장 시간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결정의 형상 변화, 그러니까 이제 결정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주사전자 현미경, 영어로는 셈이라고 하는데 주사전자 현미경의 사진들인데, 먼저 요 D를 보면은 성장한 지 한 15분, 막 키우기 시작한 지 15분 후에 나노 크기의 결정들이 액체 금속의 한 반쯤 파묻힌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서 결정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크기가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성장을 해요. 결정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뭉쳐지는 것들을, 여기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죠. 요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G에서는 150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죠. 2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필름 정도 막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H는 뭐냐? H는 요 이제 150분이 지난 이 성장 시료의 금속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광학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되게 막 무지갯빛 띄죠.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에칭 과정, 그러니까 금속에 아까 봤을 때 박혀 있었잖아요. 다이아몬드 필름이 금속에 박혀 있는데, 이 에칭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다이아몬드 층을 금속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 분리해내고 나서 남은 다이아몬드 필름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분리해낼 때 80도로 가열된, 여러분들 왕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왕수가 뭐냐면은 질산하고 염산의 혼합액인데, 질산하고 염산의 혼합액에 샘플을 담급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금속들 있었죠. 이 금속들이 다 녹아버리고 다이아몬드 방막만 아래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용액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순수한 물로 이제 세척을 하고 TEM이라고 불리는 투과전자 현미경, 즉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투과시켜가지고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본 모습이 바로 여기 I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다이아몬드 막이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J는 뭐냐? 이 J 그림은 원자 힘 현미경, 영어로는 Atomic Force Microscope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탐침 같은 게 있어요. 이 현미경에 아주 미세한 탐침이 있는데, 이 탐침을 시료 표면에 이렇게 근접시키면은 샘플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샘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밀어내는 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측정해가지고 시료 표면에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AFM이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한 다이아몬드의 사진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결정 입자들이 모서리하고 면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아주 품질이 높은 고품질의 결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는 뭐냐? 요거는 X선 회절 분석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화학 조성이라든지 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결정질 크기, 격자 모양 등 화학적인 물리적 정보를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쪼개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X선 회절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뭐 111이라든지 뭐 220, 311 뭐 요런 숫자 보이죠? 이게 다이아몬드 특유의 회절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이게 이 X선 회절을 통해서 합성된 시료가 다결정 다이아몬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갈륨을 기반으로 한 액체 금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성공적으로 합성이 됐고, 성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노 결정에서 마이크로 결정, 더 나아가서는 연속적인 방막 형태로 잘 만들어지는 과정을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건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측정 장비, 다시 말해서 TEM이라든지 AFM이라든지 이제 X선 회절 장비 XRD라든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측정 결과들이 합성 산물이 아주 품질이 높은 고품위의 다결정 다이아몬드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결정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에칭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칭을 하기 전에 액체 금속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주사전자 현미경 TEM으로 본 모습이고요. 요 밑에 부분이 다 이 액체 금속이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자라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탄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메탄가스거든요. 메탄가스가 탄소에 이제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건데 요렇게 메탄가스를 주입을 해주잖아요. 요렇게 메탄가스를 주입을 해주면서 어떻게 탄소가 이 다이아몬드화 되면서 쌓여가는지를 전체적으로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은 이제 이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동위원소 표지 실험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합성에 어떤 탄소가 기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메탄가스가 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그 흑연 도관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릇, 그 액체 금속들을 담궜던 그릇, 그것도 흑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탄소가 기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탄소는 일반적으로 12C 그러니까 즉 양성자 6개하고 중성자 6개가 있는데 동위원소인 13C가 있어요. 즉 양성자 6개하고 중성자 7개가 있는 탄소 동위원소 13C를 가지고 이 13C로 만든 메탄가스를 사용을 해서 정말 이 탄소가 메탄가스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흑연 도가니에서 온 건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자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주입한 메탄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흑연 기판에 있는 탄소로 만들어진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A를 한번 볼까요? 이 A를 보시면은 이 액체 금속 속에 흑연으로 된 도가니만 있고 아니면은 요 기판을 넣어주는 거예요. EDM이라고 하는 요 기판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기판을 여러 개 쌓아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실험을 한 거죠. 완전히 이제 이 액체 금속에 흑연만 있는 거 아니면은 이 EDM이라는 기판을 사용을 한 거, 그다음에 이 EDM 기판을 여러 개 사용을 한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이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요 13C, D150GC라고 하는 게 요렇게 요 흑연만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2D도 있고 13D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이아몬드 합성에 있어서 우리 메탄가스하고 이 흑연 도가니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탄소,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에 있는 탄소도 둘 다 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CVD 방법은 기판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DM으로 만든 뭐 요거는 이제 이름이기는 한데 요 기판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 부분이 거의 사라지죠.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요 피크만 남아 있어요. 요 피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EDM 기판을 사용을 하면은 요 흑연에서 왜냐면은 이 기판 위에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흑연하고는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판을 사용을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거의 순수하게 메탄가스에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판이 없이 요 흑연 속에서 만들 때는 이제 이 흑연에 있는 탄소, 그다음에 메탄가스에 있는 탄소가 모두 작동을 하는데 요 기판을 사용을 하면은 순수하게 메탄가스에 있는 탄소로만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EDM 기판을 이용을 하면은 99%의 순도를 갖는 탄소 동위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12로 만들잖아요. 12탄소, 12C. 근데 이 기판을 사용하면은 메탄가스를 순수하게 13C로 만든 메탄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동위원소 메탄가스를 넣어줬을 때 순수하게 99%의 순도로 갖는 13C로만 만든 다이아몬드 합성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동안은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 기판을 사용해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동위원소로만 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C 있죠. 이 C는 다이아몬드 전체 영역의 강도 B를 보여주는 거고 요 D는 이 C의 1, 2, 3, 4, 5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피크를 보여주는 건데 요 기판에서 보면은 전부 요 한 피크에서만 나타나죠. 이게 전부 13C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9% 순도를 갖는 13C로만 만든 다이아몬드 합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E하고 F는 조금
조금은 어려운데 이게 다이아몬드 시료에 빛을 쪼였을 때 나오는 이제 형광 물질을 분석을 한 건데요. 요 738.5 요 정도 요 파장에서 강한 신호가 나타나는 거 우리 보이죠? 이게 아까 우리 금속들 중에 실리콘 넣었잖아요. 실리콘을 넣었는데 다이아몬드 안에 이 실리콘 원자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발광 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F는 뭐냐면은 이 발광 중심이 이 시료의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순수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규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처음에 여러 가지 액체 금속을 넣었잖아요. 그 액체 금속과 다이아몬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먼저 요 A 있죠. 이 A는 다이아몬드를 기른 거예요. 150분 동안 기른 샘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 D라고 표시된 거 있죠. 요 D라고 표시된 거는 다이아몬드 층이고요. M1, M2라고 표시된 이 M은 액체 금속이에요. 그래서 액체 금속 표면 위쪽으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B는 뭐냐면은, 요 영역은 뭐냐면은 요 경계선을 본 거예요. 요 작은 요 B 영역 있죠. 요 경계선을 본 거예요. 경계선을 확대한 그림인데, 다이아몬드 여기 있죠. 다이아몬드하고 액체 금속 여기를 이제 본 거죠. 요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이제 요 부분이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메탈, 액체 금속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C는 뭐냐면은 이 중에서도 여기 층 보이죠? 요렇게 층 보이는데 M1하고 M2의 경계층을 더 확대해서 본 거예요. 더 확대해서 봤더니 M1 같은 경우는 어둡고 결정이 잘 안 보이는 비정질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밑에 약간은 밝고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결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요 D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에서 M2로 갈수록,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탄소 포화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치 탄소 원자들이, 여러분들 설탕물, 되게 설탕을 많이 넣고 이렇게 설탕물을 엄청 이렇게 저으면은 그 유리막대 같은데 설탕이 이렇게 엉겨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액체 금속에다가 이 액체 금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과포화가 되면서 이게 다이아몬드 결정질로 이렇게 붙어 나간다,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층에서 측정한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이 다이아몬드면은 다 에너지 스펙트럼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순수한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F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의 원자 배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에요. 딱 보면은 되게 결정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이아몬드, 노란색으로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를 이렇게 오버레이 해놨는데 되게 전부 결정들이 따닥따닥 잘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30분이 지난 성장 초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 D1이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 다이아몬드 작은 알갱이가 자라는 모습, 요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H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빨간색 영역을 확대를 했더니 요렇게 다이아몬드가 자라더라.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요렇게 자라는 것들이, 우리 아까 이미지 봤잖아요.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자라고 이렇게 군데군데 자라면서 막 핵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결정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요 I 같은 거, I 딱 보면은 D1 요것만 봐도 되게 이 결정들이 규칙적인 게 보여요. 그죠? 규칙적인 게 보이고, 이 M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층을 따라서 요 아래로는 액체 금속들이 있는 모습이 확 구분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종류의 핵이 생겨나면서 결정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액체 금속 촉매를 이용을 해서 상압, 그러니까 우리 대기압에서,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은 한 1200도 정도의 온도를 통해서 CVD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CVD 다이아몬드 합성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이아몬드 산업계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특히
특히 우리가 본 다이아몬드의 핵 성장, 계속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핵 생성하고 성장이 표면이 아닌 이제 액체 금속 내부에서 이렇게 과포화된 탄소에서 일어나고, 국부적인 탄소 과포화가 다이아몬드의 형성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이 사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이 연구에서. 그래서 앞으로 산업 전반에 아주 새롭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 아주 그런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다이아몬드 합성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기반의 이렇게 반도체 칩이라든지 방열판이라든지 절삭 공구라든지 뭐 웨이퍼, 센서,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가 되게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쓰이는 다이아몬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명히 놀라운,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이다. 요거는 정말 분명하고요.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보석 시장에서도 점점 가성비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성과인데,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에게 정말 진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한국이 다이아몬드 생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한국이 다이아몬드 생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연구를 계기로 추가 연구와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항성의 우주 속으로, 오늘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었던,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설레게 만들었던 상압 대기압에서 중저온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생성 기술을 조금 자세히 파봤어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 그리고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